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당권을 가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사태가 복잡해져 있죠. 공산주의자들이 왜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겠습니까? 5.18 광주 가야죠. 여순 뭐 가야죠. 4.3 해야죠. 왜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해요? 부정선거 규명하면 대한민국 내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 전체가 반공을 싫어하는 세력 전체가 다 죽는데요. 다시 말하면 세력 싸움이라는 거죠. 너무 큰 세력 싸움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가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문제가 이렇게 큰 세력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승리하고 있어요. 천천히 승리하지만. 저희 VON 뉴스에서는 작년 8월에 사실은 이 부정선거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인 모델을 모두 다 설명을 했어요. 누가 이것을 계획했는지까지도 전부 다 이론까지 실명까지 다 말했어요. 안 믿을 뿐이죠. 믿게 하려면 검증을 해야겠죠. 검증을 해 달라고 하니까 검증을 안 해 주죠. 재판이 6개월 안에 끝나질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6개월이 훈시 규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훈시 규정을 왜 법에 만듭니까? 자기 집에 써서 붙이면 되지. 법에 있다는 것은 입법을 할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입법할 이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거는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사실은 내가 당선인데 부정이 있고 사기가 있어서 당선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4년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당선이면 6개월 안에 당선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가서 일을 하게 해 줘야죠. 지금 벌써 1년 4개월을 잃어버렸죠. 민경욱 의원이 당선인데 지금 부정에 의해서 당선이 안 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 앞으로 이분한테 다 보상을 해야 되겠죠. 다 국가 세금입니다. 그러니 6개월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훈시 규정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대법원에서 법을 어기고 있거든요. 대법원을 공산주의자들이 다 장악한 결과죠. 김명수는 못 살아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예전에 6.25 전쟁 때 한국에서 이렇게 부역했던 분들이 북으로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북으로 올라갔던 분들의 가족들 얘기를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들어봅니다. 그중에 그 한국은행장을 했던 분이 동경 유학파 출신이고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그 6.25 그 적치하에서 협력을 했죠. 그래서 북으로 올라갔는데 굉장히 불행하게 살다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을 제가 특정을 했거든요. 왜 부정선거 문제가 안 풀리느냐.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그런데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적을 알아야지 적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전에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혁명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전쟁을 할 때는 무력을 사용했어요. 무력. 말하자면은 총과 칼과 뭐 대포와 이런 걸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에서 지금 칼과 총과 이런 것을 사용합니까, 무기로? 지금은 코로나를 무기로 사용하지만 총칼을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총칼을 사용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공산주의자들도 사실은 총칼을 쓰고 싶죠, 북한처럼. 지금 말하자면 제가 뭐 이렇게 온 세상이 다 듣는 방송에서 우리의 적은 공산주의자지, 한국은 지금 공산주의자들 주사파들이 장악했지. 예전에 산호맹, 백태웅, 뭐 조국 그거 다 공산주의였어. 왜냐하면 제가 잘 알죠. 제가 그 세대니까.
그들이 읽으라고 한 책을 저도 다 읽었죠. 산호맹이 뭔지 다 알죠. 주사파가 뭔지 알죠. 산호맹은 백태웅은 주사파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주사파와 싸웠기 때문에 산호맹, 조국, 뭐 저기 백태웅, 박노해 이 사람들이 수령주의를 싫어했기 때문에 따로 살림을 차린 게 산호맹이에요. 그게 앤디라고 불러요, 앤디. 그리고 PD는 더 싫어했어요. 수령절대주의. 엄청나게 경멸했어요, NL.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돈다발을 싸다 주니까 주사파가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PD든 ND든 이 운동권 학생들이 돈이 있습니까? 결국은 돈다발을 싸다 주는 주사파가 장악을 해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백태웅이든 아니면 PD 이진경이든 뭐 NL 김영한이든 뭐 전향하지 않은 지금 온갖 NL들 전부 한통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를 한통속이에요. 전향한 사람 없어요. 얼마 전에 그 김영한이 통진당을 해체할 때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거니까. 자기가 북한 돈 받아와서 김일성 돈 자금으로 김미희니 뭐 이상규진이 돈 나눠주고 지방선거 해라 이렇게 했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돈 준 거라고. 강화도에서 돈 꺼내와서 간첩이 갖다 놓은 돈 40만 불. 그래서 통진당이 해산이 됐거든요. 나중에 하와이에서 백태웅하고 김영한하고 만났어요. 백태웅이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수령 절대주의 싫어했던 백태웅이 통진당이 지금도 수령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진당 편을 들어서 김영한이한테 야단을 쳤거든요. 너 왜 그랬어?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한겨레신문 기자가 박찬수가 쓴 기사에 책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 토막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그 기사 중에 1980년생 NL은 현재 진행형이다. 사실은 NL은 1986년이에요. 그렇지만 1980년생 이거 지금 어쩐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이 NL에게 손을 본격적으로 댄 것은 89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연도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2016년 5월 16일에 일부 주사파 세력은 남한혁명을 조선노동당 내지는 한국민족민주전선이 대신 지도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것이 전적으로 한상이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를 않는다. 1980년대 운동권에서 가장 대척점에 섰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수령 절대주의를 인정하고 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나중 김영한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김일성 만나서 충성 맹세를 하고 내려옵니까? 돈을 받아서, 권총을 받아서. 그건 거짓말이죠. 말하자면 가장 대척점에 섰던 백태웅과 김영한이 하와이 해변에서 만나서 수영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답니다. 지금 백태웅은 하와이 대학 교수가 됐죠. 제가 나왔던 노틀담 대학을 나왔어요. 공짜로. 김영한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나도 증언을 후회한다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내 속엔 후회하는 측면과 잘했다는 측면이 항상 공존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다 빨갱이죠. 공산주의 안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 김영한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하태경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태경은 뭐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 마음속에 하태경 좀 전향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애정이 좀 있어요. 그 가족에 대해서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태경은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못 벗어났어요. 하태경이 자기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사실은 비주사 NL이다. 비주사. 자기는 사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렇게 그렇게 따랐던 그런 주사파는 아니다. 주사파라도 뭐 아주 특이한 말을 하죠.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제가 하태경 전향했냐 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하태경이 그 책에 자기가 쓴 그 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 그 책에서 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주사파
말하자면은 그 전대협에서 북한에 이렇게 팩스 보내고 그런 거 그런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제가 지금 이제 처음에 보냈던 거에 있어요. 저기 카톡에. 지금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중에 그냥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하태경이 그런 말을 그 책에서 했어요. 자기는 사실은 조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태경은 거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태경은 이 지하 세계, 주사파 지하 세계의 거물이 아니거든요. 주사파 지하 세계는 대부분 다 그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하거든요.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뭐 사실 거물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돈 때문에 그 간첩을 했던 사람들도 그 충성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태경 씨 책 그 글을 지금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여 드리면서 제가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파 비주사 NL은 반미와 연방제 통일이라는 기본 전략에서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었고 특히 실천 전술에 대해서는 거의 입장 차이가 없었다. 서로 잘못 지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 우리는 함께 미국 대사관 앞 반미시를 기획하고 미국 놈들 몰아내자 연방제 통일하자 같은 구호를 함께 외쳤다. 전대협 조통위 시절 나는 대중 조직의 파워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정치를 할 때 대중들을 계속해서 선전선동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글에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대협 조통위는 북한 쪽과 공동 사업도 많이 기획했다. 당시 전대협은 북한과 팩스를 통해 많은 교신을 하고 있었다. 사실은 국보법 위반이죠. 북한은 팩스를 이용해서 한국의 학생 운동권에 지침을 내려주었고 지령을 내렸다는 뜻이죠. 주사파는 이를 받아서 실천 지침으로 활용했다. 나는 북한의 팩스 지침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동 사업을 제안하기로 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공동 구호를 만들고 어디서 공동 집회를 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하면 북한 측에서 이를 수용해 주기도 했었다. 하태경이 지금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자신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감옥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국가보안법을 없애면은 이때 감옥 산 것도 다 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데 일종의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그 빨간 딱지를 다 제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실용적인 이유죠. 야, 국가보안법 이제 없애면은 이제 저런 것이 전부 다 애국 활동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바뀌니까요. 대한민국은 사라지니까요. 우리가 이런 나라를 살고 있죠. 지금 여러분 제가 다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태경이 자기 책에 지금 저렇게 썼는데 자기 북한하고 지금 팩스 주고받고 지령받으면서 같이 활동했다. 이 솔직하게 썼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자신은 비주사인이다. 이 뜻입니다. 자기는 조직은 아니라는 거죠. 김일성에게 충성맹세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주사파가 하태경을 가볍게 보고 있었다. 조직원까지 시킬 정도의 거물로 안 봤다. 좀 가벼운 사람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만 사실은 한 3시간을 해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주사파라는 것은 다 지하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첩하고 똑같습니다. 고정 간첩입니다. 근데 하태경이 자기가 그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하태경이 1990년대 말에 정확하게 1998년 무렵에 이 조직과 손을 잡았거든요. 이 주사파 조직 중에서 소위 전향을 했다. 김일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황장혁파가 되겠다고 했던 소위 말하는 전향 주사파라는 사람들과 손을 잡았거든요. 전향 주사파하고 손을 잡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치를 할 때 하태경이 조직 기반을 이 전향 주사파로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지금 하태경이 정치를 할 때 여러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정치를 할 때 무슨 조직으로 무슨 돈으로 할 것 같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결국은
주사파 조직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사용하고 있죠. 이름은 전향이지만 그 전향이 김일성에게서 벗어난다는 의미죠. 이 전향 주사파들은 친중 주사파로 바뀝니다. 1990년대 그 하태경이 김영한 주사파와 조직적으로 손을 잡고 나서 김영한이 어디로 파견합니까? 하태경을 중국에 파견하죠. 그 파견한 하태경을 제가 중국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이 얘기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소위 전향 주사파가 왜 친중 주사파로 바뀌느냐. 아주 어려운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철학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유리한 조건에 있었는데,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주사파의 원조, 뭐 시조라고 하는 황장엽 씨하고 자주 만났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장엽 사상의 핵심은 친중입니다. 친중. 황장엽 씨는 그 철학이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황장엽 철학은 기본적으로 존재론 철학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실존을 철학 속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 황장엽이라는 철학자가 갖고 있는 말 그대로 그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런 철학을 한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실존이라는 개념을 부르주아 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부르주아 철학에 대한 그 소양이 없습니다. 황장엽 씨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황장엽 철학, 황장엽 주체 사상은 존재론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은 그 철학에 대한 소양이 없는 분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황장엽 씨가 결국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소화를 못하고 그 친중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은 그분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황장엽 선생은 비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치만 대한민국에 살았던 사람 중에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이 한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체제고 나라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반역입니다. 말하자면 1948년 체제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권리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런 헌법을 바탕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사파들은 아직도 만주벌판을 헤매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함께. 그러다 보니 1948년 이승만이 만든 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인식을 못합니다. 결국은 이 주사파의 교양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은 모두 소위 전향을 했다고는 하지만 1948년 체제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친중 주사파로 가버립니다. 친중 주사파로 가버린 하나의 징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하태경이 어쨌든 이사입니다. 창립 이사로 기억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호 씨가 한동안 대표를 했는데 이 사회디자인연구소의 설립자가 고한석입니다. 고한석.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했고 한때 중부지역당 그 간첩단 사건으로 복역을 했고 뭐 그 학문에 그 간첩 지령 캡슐을 갖고 나와서 뉴스가 되기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지금 빅데이터 전문가로 거듭나서 나중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합니다. 중국에서도 굉장한 활동가였습니다. 그 1,000만 명 유학생들을 모두 다 관할하는 그런 뭐 웹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SK 상무가 되죠. 그런데 바로 이 사회디자인연구소를 같이 만들었던 하태경이 SK 상무가 되죠.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당은 국민의힘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 계속 이렇게 불행한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바이러스죠. 지금 코로나는.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싸우기도 참 힘듭니다. 그냥 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한동안 앞으로. 여러분, 우리 생애 내에서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 긴 싸움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기를 살아가면서 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피가 나죠. 지금 저 같은 사람은 뭐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아주 용감하게 말하죠. 하지만 죽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적을 보고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의 적은 1980년대에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그 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 대학 은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대를 보니 괴물 같다. 이들이 나중에 권력을 가지면 정말 진짜 기괴한 나라가 탄생할 것이다." 지금 제 은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기괴한 나라가 탄생을 했죠. 이 기괴한 나라를 다시 행복한 나라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 살아있고 이런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제가 보니까 싹수가 놀았습니다. 지금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열심히 마스크를 챙겨 쓰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다. 지금 왜 마스크를 쓰는지도 안 물어본다. 솔직히 말해서 치사율이 이렇게 낮은 전염병에 이런 식의 방역을 한다는 것이 정상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불행한 시대죠. 이 불행한 시대를 앞으로 계속 한국 사람들이 겪겠죠. 절망의 나락으로 가겠죠. 제가 오늘 했던 얘기는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적이 누군지를 모르면 못 싸운다. 그 적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공산주의자들이다. 1억 명 이상이 공산주의에 희생당했고 지금 북한에서 그 공산주의에 2천 명 이상이 연 인원으로 치면 거의 1억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살고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문제는 핵심 문제다.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오신 대통령 후보 여러분, 적을 정확하게 보셔야지 싸우죠. 그 적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살육과 기아로 내몬 공산주의자들이라니까요.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은 그들이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긴 나라입니다. 승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헌법을 갖고 있죠. 사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반공헌법입니다. 헌법 조항을 몇 개 수정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요리조리 이렇게 헌법을 무너뜨려 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어떻게 해도 반공헌법이에요. 지금 이 반공헌법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강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래서 이 헌법 안에서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너무나 폐지하고 싶어 하는데 하태경이가 매일 주장을 했었죠. 그렇지만 폐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같이 이렇게 강고한 반공 목사님들이 한국에 지금도 많죠. 그리고 저 같은 이 세대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세대의 비밀을. 주사파가 무엇인지, 주사파들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아는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강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아주 강합니다. 그것이 있는 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헌법이든 국가보안법이든 사법부가 살아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법을 지키는 사법부가 있어야지 이것도 쓸모가 있죠.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장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법부가 장악이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을 합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민변을 만들었던 공산주의자 대법관이 지금 마음대로 기일을 막 움직입니다. 2달씩이나.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이제 오늘 서론으로 계속 이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서론으로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 썸네일을 해설하는데 시간이 나가 버렸어요. 죄송해요. 어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인데 여전히 사문화된 것 같지만 여전히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유혈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총칼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그래도 시민들을 반공 시민들을 눈치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칼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법정 투쟁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차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냈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 방법이 없어요. 군대도 다 장악이 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 부정선거는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것이다. 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부정선거 같은 거 우습게 생각한다. 유혈도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피도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피도 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부정선거 우습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수장을 세워야죠. 공산당과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수장을. 그리고 부정선거가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이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고강도의 전술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수장을 세워야죠. 그 수장이 뭐 대통령이 안 되면은 계속 장애에서 싸워야 되겠죠. 싸움이 길어질 수 있겠죠. 이 길을 가야죠. 너무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